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5가지.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느끼는 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분은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바쁘게 하느라 정작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더 많은 걸 배우고 도전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5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죠. 둘째,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게을러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했던 게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넷째,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인생을 바꾸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세요.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던 것. 제가 한 번은 주말에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 시간을 낭비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양 철학자 장자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봤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서핑이나 TV 시청 같은 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서양 철학에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죠. 프랭클이 강조했던 건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고 느꼈어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는 시간 관점이 삶의 여러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만 머물거나 현재만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의 생각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해야 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단순히 스케줄을 잘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것.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조금 게을러진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덧 제가 바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됐죠.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꾸준히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서양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올라요. 그는 인간은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여러 이유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곤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두려움이나 게으름이 그 길을 막기도 해요. 심리학자인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지속적인 학습이 더 중요해졌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쌓아둔 지식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때때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않았던 것.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동료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그 순간엔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 바로
감사를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감사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꾸준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뜻의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의미겠죠.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도 인상적이에요. 그는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거죠. 현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감사의 말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를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저도 언젠가부터 회사와 사회에 맞추다 보니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득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느새 제 삶의 목표와 꿈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살지 못해 후회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주변의 압박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스스로를 잊어버리곤 해요. 장 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는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죠. 우리는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자신을 잃고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는 것이 참된 공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이에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5번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몇 년 전 일에 몰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며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은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든다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른 일도 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 실감했어요. 서양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 하며 건강을 위해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심리학자 한스 셀리의 박사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아프고 일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수예요. 저도 과거에 일만 하다 건강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기에 이제는 운동과 식단 관리, 충분한 휴식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가 더 들면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휩싸여 있다 보니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되는 5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것,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 그리고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되돌아보니 이 5가지가 특히 아쉬웠어요.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서 자신을 돌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왜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죠. 남에게 감사의 표현을 미리 했다면,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그리고 건강을 미리 챙겼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용기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성장하며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나중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5가지.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느끼는 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분은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바쁘게 하느라 정작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더 많은 걸 배우고 도전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5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죠. 둘째,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게을러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했던 게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넷째,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인생을 바꾸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세요.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던 것. 제가 한 번은 주말에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 시간을 낭비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양 철학자 장자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봤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서핑이나 TV 시청 같은 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서양 철학에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죠. 프랭클이 강조했던 건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고 느꼈어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는 시간 관점이 삶의 여러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만 머물거나 현재만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의 생각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해야 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단순히 스케줄을 잘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것.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조금 게을러진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덧 제가 바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됐죠.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꾸준히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서양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올라요. 그는 인간은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여러 이유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곤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두려움이나 게으름이 그 길을 막기도 해요. 심리학자인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지속적인 학습이 더 중요해졌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쌓아둔 지식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때때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않았던 것.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동료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그 순간엔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 바로 감사를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감사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꾸준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뜻의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의미겠죠.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도 인상적이에요. 그는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거죠. 현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감사의 말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를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저도 언젠가부터 회사와 사회에 맞추다 보니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득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느새 제 삶의 목표와 꿈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살지 못해 후회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주변의 압박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스스로를 잊어버리곤 해요. 장 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는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죠. 우리는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자신을 잃고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는 것이
참된 공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이에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5번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몇 년 전 일에 몰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며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은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든다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른 일도 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 실감했어요. 서양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 하며 건강을 위해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심리학자 한스 셀리의 박사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아프고 일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수예요. 저도 과거에 일만 하다 건강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기에 이제는 운동과 식단 관리, 충분한 휴식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가 더 들면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휩싸여 있다 보니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되는 5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것,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 그리고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되돌아보니 이 5가지가 특히 아쉬웠어요.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서
자신을 돌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왜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죠. 남에게 감사의 표현을 미리 했다면,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그리고 건강을 미리 챙겼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용기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성장하며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나중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5가지.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느끼는 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분은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바쁘게 하느라 정작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더 많은 걸 배우고 도전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5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데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죠. 둘째,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게을러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했던 게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넷째,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사회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인생을 바꾸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세요.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던 것. 제가 한 번은 주말에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 시간을 낭비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양 철학자 장자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봤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서핑이나 TV 시청 같은 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서양 철학에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죠. 프랭클이 강조했던 건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고 느꼈어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는 시간 관점이 삶의 여러 부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만 머물거나 현재만을 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의 생각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해야 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단순히 스케줄을 잘 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것.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조금 게을러진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덧 제가 바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됐죠.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꾸준히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던 걸 후회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서양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올라요. 그는 인간은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여러 이유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곤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두려움이나 게으름이 그 길을 막기도 해요. 심리학자인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지속적인 학습이 더 중요해졌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쌓아둔 지식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때때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않았던 것.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동료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그 순간엔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 바로 감사를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감사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꾸준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맹자가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뜻의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의미겠죠.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도 인상적이에요. 그는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작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거죠. 현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표현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과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감사의 말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를 위해 살지 못했던 것. 저도 언젠가부터 회사와 사회에 맞추다 보니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득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느새 제 삶의 목표와 꿈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살지 못해 후회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주변의 압박과 사회의 기대에 따라 스스로를 잊어버리곤 해요. 장 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는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죠. 우리는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자신을 잃고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는 것이 참된 공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이에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위한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5번째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몇 년 전 일에 몰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며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은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든다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른 일도 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 실감했어요. 서양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 하며 건강을 위해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니까요. 심리학자 한스 셀리의 박사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는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아프고 일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건강이 필수예요. 저도 과거에 일만 하다 건강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기에 이제는 운동과 식단 관리, 충분한 휴식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가 더 들면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휩싸여 있다 보니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후회되는 5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은 것,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 그리고 건강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되돌아보니 이 5가지가 특히 아쉬웠어요.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서 자신을 돌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왜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죠. 남에게 감사의 표현을 미리 했다면,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았더라면, 그리고 건강을 미리 챙겼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택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용기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성장하며 주변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나중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